안녕하십니까, BYD 공식 딜러 신창하 팀장입니다. 어느덧 벌써 저의 7번째 아토3 출고 차량입니다. 2025년 4월 14일부터 첫 번째 출고가 시작이 됐고, 벌써 저희 수원전시장에서는 불과 10여일 정도 만에 10대 정도를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고객님께서도 1월 달에 사전 예약을 해주시고 상당히 많은 시간 출고 지연이 되면서 사실 이 차량을 구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출고 지연이 되는 많은 기간 동안 저희 브랜드와 아토3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기사들과 공격들 굉장히 많았었고, 사실 자동차라는 거는 공산품이잖아요. 제품은 제품으로만 봐야 되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견들과 견해들이 점철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주변에서 BYD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토3의 진 면목을 알아봐 주시고 차량 구매를 결정해 주신 우리 고객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고객님 차량은 지난 금요일에 차량이 올라와서 주말간 서비스 품목 시공을 완료를 하고 내일 출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차량이 올라오는 과정에 좀 먼지도 많고 지저분한 상태다 보니까 지저분한 상태로 신차를 고객님들한테 인수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차량을 깨끗하게 세차를 한번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고객님께서 출고해 주신 아토3 플러스 스키 화이트 차량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면서 아토3를 구매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녕. 고객님 차량의 세차를 완료했고요. 출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차량을 둘러볼 텐데요. 우선 BYD에서 한국 시장에 첫 번째로 출시하는 아토3 같은 경우는 소형 컴팩트 전기 SUV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산차로 치면 미로, 코나, EV3 정도의 사이즈의 차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곤 페이스라고 해서 용의 얼굴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프론트 디자인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BYD 차량들의 공통적인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보닛 가로를 가로지르는 크롬바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무광 크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이 부분의 디자인이 조금 과하지 않나, 너무 화려한 요소를 강조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계속 이 차량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날렵한 형상의 헤드램프 디자인은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헤드램프 안쪽에는 푸른색으로 예전에 BMW 레이저라이트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적인 디테일 요소를 추가한 것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프론트 범퍼의 하단에는 대형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구멍이 흡입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스포티한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한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범퍼 하단에 반자율 주행을 위한 A사 레이더 센서와 어라운드 뷰시 활용해야 되는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양에 맞게끔 DC 콤보 타입으로 개조가 되어 수입이 되고 있고요.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을 위한 충전 포트가 모두 잘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측면부로 오게 되면 18인치 휠 타이어를 보실 수 있는데, 디자인 자체는 중국 내수 버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 내수 버전이 훨씬 더 화려하고 과격한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 소비자들이 조금 더 좋아할 만한 그런 무난한 대중적인 요소의 5스포크 스타일의 휠을 적용을 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15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효율성을 좀 증대를 시켜야 되잖아요. 타이어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게 되면 승차
승차감 부분도 떨어질 뿐더러 연비에도 좀 더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타이어 폭이 조금 짧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타이어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인 아이온 GT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드 뷰의 느낌은 국내 SUV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스포티한 디자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의 그런 디자인인데 약간 쿠페형의 어떤 그런 날렵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용의 비늘을 형상화했다는 이 C필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국 내수형에서는 메쉬 크롬 타입으로 실버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 좀 더 도드라지고 과한 느낌이었는데, 국내 수입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블랙 하이글로스로 마감이 되어서 전면부에서 윈도우 라인에서 이어져 오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조금 보기 더 좋은 것 같고요. 아우디의 디자인이 많이 생각나는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렇게 좌우가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테일램프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국산차와 수입차 할 것 없이 요즘 전기차들이 이런 일자형의 테일램프를 너무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다지 특별해 보일 만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테일램프 상단으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롬 가니쉬를 추가를 해놨어요. 이런 것들이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저가형, 보급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꽤 신경을 썼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스포티한 느낌의 이렇게 대형 에어 인테이크 형상 디자인을 해놓기는 했는데 사실 기능적인 요소는 아니고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께서는 블랙 원톤 인테리어가 적용된 블랙 시트 차량을 출고하시게 되었는데, 실내 인테리어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렇게 블랙 원톤으로 인테리어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봐줄만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실내 디자인의 인테리어는 피트니스 앤 뮤직이라는 컨셉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뮤직과 관련된 실제로 기타줄을 형상화한 이런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있고요. 사실 요거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이 도어 포켓보다 더 큰 물병을 수납하기 용이하게끔 이렇게 신축성이 가미된 스트랩 방식으로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거리 주행이 잦은 중국 특성상 500mm의 생수병 정도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병들을, 보트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는 중국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가 디자인에서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라인부터 이어지는 이렇게 푹신푹신한 소재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인조 가죽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섬유 같은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지금 대시보드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근육을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송풍구 같은 경우는 헬스장에 가면 볼 수 있는 덤벨, 도어 손잡이는 바벨, 이런 것들을 디자인으로 좀 녹여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이 닿는 대부분의 면적이 대부분 이렇게 다 인조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도 손이 닿는 부분은 가죽으로 마감 처리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 계기반 가지고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뭐 사실 오토바이 계기반 마냥 좀 작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 계기반 자체가 스티어링 칼럼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핸들을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앞뒤 조절을 하더라도 이 시야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핸들을 조정을 하든 간에 계기반은 선명하게 잘 보인다는 것이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플랫폼 3.0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차량인데요. 덕분에 내연기관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전기차인 니로 EV나 코나 EV 차량과는 다르게 차량의 외장 사이즈 대비 실내 공간이 쾌적하고 넓은 편입니다. 더불어 아토3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국내차에서는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동급 차량들에서는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라든지 통풍 시트, 공기청정기, 반자율 주행 같은 옵션들이 모두 차량가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광활한 사이즈의 파노라마 썬루프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전동 트렁크도 추가 비용 없이 모두 차량가에 포함된 기본 옵션입니다. 트렁크는 440리터의 동급에서는 가장 여유로운 사이즈 공간을 가지고 있고 가변형으로 되어 있어서 하단에 추가 수납 공간 활용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이 트렁크 밑바닥을 아래로 한 칸 더 내려서 더 넓은 적재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하시고요. 카고 스크린은 당연히 탈거 가능하시고, 2열 같은 경우는 6대4 방식으로 앞자리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큰 차량은 아니지만 유사시 뭐 한 명 정도는 차박 및 캠퍼용으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차량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우리 고객님께 무사히 차량을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는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시는 고객님인데 보조금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더라고요. 245만원에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친 보조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셨는데 보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지급 대수가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4월 초에 배정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소진돼서 진행을 못 하시다가 정말 다행히도 경기도 안성시가 4월 21일을 기점으로 추경을 하게 돼서 보조금 추경을 하자마자 제가 바로 1등으로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면서 다행히 4월 안쪽으로 보조금 적용과 더불어 차량 출고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같은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량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저희 영업 직원들이 모두 고객님 대신 서류를 받아서 보조금 신청 및 지급까지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니까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우리 BYD 아트3 차량 금융 프로그램도 정말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캐피탈을 이용하시면 초기 비용 없이도 월 35만원에 장기 할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 고객님들은 장기 할부라고 해서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있으시겠지만 이게 또 법인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대표님들은 초기 비용이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내연기관 차량 기름값 정도 쓰고 전기차 운용을 그것도 초기 비용 없이 업무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BYD 아트3만큼 가성비 좋은 차량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제 짧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항상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지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출고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